강의에서는 등비급수가 활용되는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등비급수가 활용되는 사항은 당연히 많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자, 첫 번째는 순환소수에서 활용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좌표 찾기 하는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도형에서의 등비급수 활용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순환소수부터 그 활용성들이 어떻게, 등비급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활용성들을 한번 관찰해 나가 봅시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순환소수 0.9, 0.5땡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는 분리를 하면 0.55555 가는 거니까 0.5 더하기 0.05 더하기 0.005 더하기, 자, 이렇듯이 무한히 많은 소수들이 더해지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숫자들의 합이 자, 10분의 5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5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5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될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각 항들끼리 나타내는 수열이 분명히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임을 나타내고, 자, 그럼 이것을 급수의 합으로, 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자, 1-공비 10분의 1에 대해서 자, 초항이 지금 1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5를 집어넣음으로써 자, 번분순이 아래로 10배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자, 9분의 5가 된다는 분수 표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 자, 중학교 때는 얘를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지만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자, 이와 같은 순환소수를 급수를 통해서, 등비급수를 통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뭐 1.245에 대해서 45에 땡땡이 붙어 있는 상태를 봅시다. 자, 이런 구조라면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순환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1.2에다가 더하기, 자, 순환마디가 두 개니까 0.045당 두 개씩 구분 지어서 0.0045랑 00045랑,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히 더해 간다 치면 자, 뒤쪽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들부터 공비가 분명히 순환마디가 두 개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인 자, 급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1.2 더하기 1 마이너스 공비 100분의 1분의 자, 초항이에는 이제 1000분의 45가 되겠죠. 자, 1000배를 한다 치면 분모에는 그대로 자, 1000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990분의, 자, 분자에는 45가 남을 거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2가 보태지는 상태니까 자, 요거를 이제 990분의 일단 10분의 12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아래 위로 99를 곱해서 통분하여서 계산하면 어쨌든 그러한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구조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순환소수를 그럼 분수꼴로 바꾸는 공식에 의해서도 자, 이 분수는 분명히 자,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땡이 있는 것은 9로 표현을 하고 자, 땡이 없는 것은 0으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990분의 전체 숫자 1245에서 순환되지 않는 두 자릿수 11을 뺀 것과 자, 이 둘이 서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순환소수로 표현된 이와 같은 숫자들을 우리가 급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해 나갑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좌표 찾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자, 문제사항을 예시로 한번 간단히 보고 가죠. 자, 142번과 같이 자, 문제사항을 먼저 보면 원점으로부터 지금 떨어진 x축 위에 떨어진 거리가 4만큼 되는 P1이 찍히고요. 자, 60도만큼 그대로 x축의 음의 반경 이룬각이 60도가 되도록 지금 P2가 찍히는데, 자, 여기 있는 선분 길이는 기존에 있던 선분 OP 길이에 4분의 3배가 되어 나간다. 끊임없이 계속 4분의 3배 되어 나간다고 하면서 다음 점들을 자, 60도씩 이제 꺾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분명히 P라는 점은
자, 어딘가 한 군데의 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야 될 거고, 자, 그 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자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도입한 근본을 생각해보면, 자, 좌표 평면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자, 어떤 점의 위치를 자, 그 점의 x 성분과 y 성분으로 따로따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 위치를 우리가 판정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한없이 다가가는 위치를 확인할 때는 항상 기억할 게, 자,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관찰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오른쪽에 계산과 더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동의 방향성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점 P는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왼쪽 좌상향하는 방향으로 자, 이 방향으로도 한번 이동을 하고, 또다시 자,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의 방향성이 총 세 가지가 되는 상태가 되고, 다시 또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네 번째 이동은 오른쪽 방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동은 자, 왼쪽 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면서 다음의 이동들이 결정된다는 걸 관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점 Pn의 x좌표가 어떻게 표현된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n번째 P의 좌표를 xn, yn이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자, 여기 있는 xn을 구성하는 점의 좌표는 자, 첫 번째 이동에서 분명히 x좌표는 4만큼 더해지게 되어 있고요. 자, 요 길이가 4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동에서는 오히려 점의 좌표가 이제 x좌표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자,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을 우리가 빼주게 될 건데, 그 두 번째 이동에서 빠지는 양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에 현재 선분 길이 4인 것에서 자, 여기 전체 길이는 4분의 3배가 됐으니까 4 곱하기 4분의 3배에 자, 여기 각이 현재 6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삼각비를 이용해서 자, 비율이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절반된 길이만큼 빠질 거라서 마이너스에 4 곱하기 4분의 3에 자, 2분의 1배를 빼준다는 거. 자,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동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세 번째 이동에서도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자,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분명히 x좌표가 빠지게 되겠죠. 자, 얼마만큼 빠지게 되냐면 여기는 가로 길이만큼 빠지게 되는데, 자, 이 또한 특수삼각비를 이용해서 자, 비율이 1대2인 점을 이용을 한다 치면 여기 있는 이 선분 길이는 자, 다시 여기 있던 두 번째 이동에서의 4 곱하기 4분의 3에 또다시 4분의 3배가 될 거니까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 자, 그의 절반만큼 길이가 빠지니 자, 세 번째 이동에서 감소하는 x좌표는 마이너스에 4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제곱에 2분의 1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네 번째 이동이 x좌표가 더해지게 될 겁니다. 자, x좌표가 더해지는 값은 자, 이제 다시 보면 기존에 있던 첫 번째 이동의 길이가 4였고,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를 거쳐서 네 번째로 온 이동은, 요 길이는, 자, 여기 있던 기존에 있던 4분의 3이라는 길이에 4분의 3배 한 번, 4분의 3배 두 번, 4분의 3배가 세 번째 될 거니까, 한마디로 세 번 거쳐갔으니 4분의 3이 세 번 곱해진 형태로, 자, 공비가 4분의 3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형태로 길이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네 번째 이동은 첫 번째 이동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배 된 것만큼 보태지게 되겠죠. 4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동과 다섯 번째 이동 사이의 관계도, 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이동과 다섯 번째 사이 지금 이동의 관계도 자, 4분의 3배씩 세 단계 더 거쳐간 거니까 4분의 3의 세제곱배가 될 거고, 그래서 빠지는 값 또한 빼기 4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더 곱해지면 4분의 3의 4제곱에 2분의 1배가 빠지고, 자, 보라색도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배가 더 되고 나면 자, 세제곱 곱하기 5제곱 곱하기 2분의 1만큼 빠지게 되겠죠. 자, 이 규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분명히 여기 있는 세 칸씩 건너뛰어서 색깔별로 지금 공비가 4분의 3의 세제곱인 등비수열의 합들이 될 거고, 자, 그럼 이 급수를 각각을 먼저 계산을 하면
자, 1-4분의 3의 전체 세제곱의 공비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동에서의 초항이 4니까 4 더하기. 자, 그 다음에 1-4분의 3의 다시 전체 세제곱에다가 자, 두 번째 이동의 초항은 자, 부호까지 표현해서 -4 곱하기 4분의 3의 자, 2분의 1배. 다시 더하기 1-4분의 3의 전체 세제곱에 자, 그대로 초항이 -4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2분의 1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따로 계산해서 지금 정리를 해도 좋지만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위에 있는 1, 2, 3번에서 지금 4, 5, 6번으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세 개 항식도 통째로 공비가 얼마가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4분의 3의 세제곱보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 세 개 항끼리도 지금 공비가 4분의 3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자, 등비 급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자, 세 개씩 묶어서 하나로 계산하는 1-4분의 3의 전체 세제곱에 자, 이 세 개 항의 합을 그냥 초항으로 보면서 자, 4-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자, 2분의 1 빼기 다시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표현된 값이랑 어차피 위에 있는 따로 계산한 값이랑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좀 더 편리한 계산은 아래쪽이 되겠죠. 굳이 세 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자, 한 번에 정리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의 좌표의 위치를 확인할 때는 분명히 자, 기억할 부분이 뭐가 되냐면 x좌표랑 y좌표를 한 번에 규칙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관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도형에서의 우리가 등비급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도형에서의 이제 등비급수 활용해서 기억할 부분은 뭐냐? 우리가 등비급수를 계산을 하려면 분명히 그 등비급수의 합이 1-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니까 결국 나한테 필요한 값은 공비와 초항이 됩니다. 자, 도형에서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축소되는 문제들이 만들어질 건데 자, 그 공비는 어떤 식으로 관찰할 거냐면 자,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도형이 일정하게 축소할 거기 때문에 자, 공비는 도형 간의 다음 단계의 도형 간의 닮음을 통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분명히 공비를 관찰하고요. 자, 그런데 도형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도형의 개수비도 함께 관찰을 합니다. 초항은 말 그대로 문제에서 표현된 첫 번째 항을 그냥 자, 계산을 하면 될 일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는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간단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자, 거기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두 번째 도형을 만듭니다. 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되는데 자,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자, 여기가 지금 중점이면 요 길이가 각각 1과 1이 되니까 자, 1대 1대 루트 2 통해서 자,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도형의 단계에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2가 되고 자,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자,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자, 두 도형 간의 닮은 비가 분명히 2대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닮은 비가 2대 루트 2가 되면 자,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가는 동안 항상 그 도형의 길이가 2부대 루트 2배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닮음을 통해서 도형이 어떤 비율로 축소되고 있는지 그래서 도형 간의 닮음을 통해서 공비를 찾아 나설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무수히만이 만들어지는 정사각형들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둘레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면 자, 지금 길이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 길이의 비율은 그대로 도형의 닮은 비로 드러나게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도형에서 지금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A1은 자, 이 2라는 한 변 길이의 그대로 4배된 초항값이 8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둘레 길이를 A2라고 둔다 치면 A2는 분명히 자, 루트 2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자, 초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그대로
나타내는 비율이 여기 있는 4배 되는 것은 어차피 일정한 상수배가 되는 거니까 자, 도형의 길이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자, 전체 공비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주어진 첫 번째 문제에서의 공비는 닮은 비를 통해서 2분의 루트 2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초항은 자, 8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으니 자, 여기서 급수는 자, 1-2분의 루트 2분의 그대로 8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요 계산은 이제 유리화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자,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변형을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닮은 비라는 것이 닮음의 비가 자,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이 2대 루트 2라는 걸 알았는데 자, 도형의 닮은 비가 지금 2대 루트 2면 길이는 2분의 루트 2배 축소한다는 느낌이지만 자, 우리가 도형의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비를 찾을 수 있고 넓이 비는 이 길이 비의 제곱비가 될 거니까 자, 그대로 제곱하면 4대 2가 되면서 간단히 표현하면 2대 1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사이에 넓이 비율 관계가 2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자, 넓이의 비를 넓이의 총합을 관찰할 때는 자, 넓이 비로부터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사이의 공비가 자, 2분의 1배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제는 이제 넓이 비를 통해서 공비가 2분의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초항은 첫 번째 도형이 한 변 길이가 2였던 정사각형이었으니 자, 2의 제곱을 해서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자, 그래서 등비 급수의 합은 자, 2분의 1에 1-2분의 1에 4가 되면서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자, 그 급수의 합이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자, 지금 쌤이 설명했던 도형에서의 등비 급수를 활용을 할 때는 자, 공비와 초항을 찾을 때 초항 그냥 자, 문제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될 일이고 자, 공비를 찾기 위해서 도형 간의 닮음의 비율을 반드시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개수가 변하는 문제는 나중에 개수비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도형의 등비급수 문제에서 자, 조금 복잡한 사항을 하나 더 다루어 나가보죠. 자, 지금 여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도형이 처음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었고 자, 여기에서 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중심을 O로 가지는 이와 같은 4분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도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 4분원에 내접하도록 정사각형을 한 번 더 그리고 그 이후로 일정한 규칙에 맞추어서 도형을 계속해서 그려나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정사각형, 이 빨간색 정사각형과 파란색 정사각형 사이에 자, 축소되는 비율 관계나 아니면 파란색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자, 이 보라색 정사각형 사이에 축소되는 비율이 어차피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한마디로 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 때의 축소비나 다시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갈 때의 축소비가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같은 규칙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각형들끼리의 지금 축소되는 비율을 알면 우리가 공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쌤 여기 있는 지금 이 빨간색 정사각형이 현재 이 빨간색 정사각형에 의해서 여기 색칠되는 부분에 도형이 결정되니 결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첫 번째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도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결정되는 이 파란색 부분, 즉 B3의 도형 사이의 닮은 비는 그대로 이 복잡한 도형을 담고 있는 정사각형들의 닮은 비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도형이 이 빨간색 정사각형이었는데 이 빨간색 정사각형에 의해서 4분원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색칠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이 곧 빨간색 정사각형에 닮은 비가
빨간색 정사각형과 파란색 정사각형의 닮은 비가 여기 색칠된 부분의 도형의 닮은 비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우리가 도형의 닮은 비를 찾을 때 복잡한 도형이더라도 이 복잡한 도형을 결정짓는 또는 복잡한 도형을 담고 있는 가장 간단한 도형의 길이 비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1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찾으러 갈 차례인데, 자, 지금 이 정사각형이 결정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조건은 뭐냐면 4분원에 내접한다는 생각이에요. 자, 4분원도 어쨌든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가장 핵심인 점의 위치는 어디가 되냐? 여기 있는 이 내접하는 부분, 즉 B2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정사각형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자, 원위의 점이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 잡혔으니 당연히 원 중심과 원위의 점을 연결해서 자,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임을 분명히 사용해야 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 자,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고 45도가 된다는 걸 보면 자, 1대1대 루트 1을 통해서 자, 요 길이가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걸 자, 손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도형의 그럼 닮은 비가 1대 루트 2분의 1이 되니 자,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넓이 총합부터 계산하러 가보면 저 도형의 닮은 비로부터 도형의 넓이 비는 자, 1대 2분의 1이 되고요. 자, 도형의 개수는 계속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형 사이에 넓이 총합의 공비는 분명히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제 초항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초항은 이제 첫 번째 색칠된 부분의 도형 넓이니까 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자, 요 도형이죠. 요 도형에서 자, 전체 넓이 1에서 빼면 되겠죠. 4분원의 넓이를 빼면 되니 자, 지금 원넓이 파이에서 4분의 1배를 뺀 값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넓이의 총합 시그마 SN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그대로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에 대해서 자, 초항 1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를 자, 정리하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자, 둘레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색칠된 도형의 둘레를 n번째 도형의 둘레를 지금 l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에 ln의 값도 계산을 해보라 그러면 자, 도형의 둘레에 대해서는 자, 둘레의 비는 분명히 도형의 길이 비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대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닮은 비가 1대 루트 2분의 1이었으므로 자, 다음 도형의 첫 번째 도형에서 다음 도형으로 갈 때 만들어지는 공비는 자, 루트 2분의 1배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초항만 찾으면 되는데 자, 초항은 첫 번째 색칠된 도형의 둘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각각의 한 변 길이 1, 1과 그리고 여기 있는 4분원에서 자,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얘기할 거니 자, 요 각이 지금 2분의 파이가 되니 자, 부채꼴의 둘레 호의 길이 자, R세타를 이용해서 반지름 1과 각을 곱하면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초항은 자, 1 더하기 1에서 자, 직선 길이 2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2분의 파이를 더해서 2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급수의 합은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루트 2분의 1분의 그대로 초항 2 더하기 2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닮음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공비를 찾는다라는 생각인데 도형의 둘레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라면 분명히 닮은 비 자체를 통해서 공비를 찾을 수 있고 자, 이와 같이 넓이의 총합을 찾는 문제라고 하면 자, 넓이의 변화는 분명히 도형의 넓이비를 관찰해야 되니 닮은 비인 길이비를 제곱하여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물론 입체 도형이 되면 닮은 비를 각각 세제곱해서 부피비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개수가 변화하는 문제들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적절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 건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먼저 사각형으로 설명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이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먼저 하나 있었고 자, 이 정사각형을 4등분을 하여
자, 이 4개 지금 분할된 정사각형에 다시 내접하는 원을 2개 그리고, 자, 그 원을 색칠하여 첫 번째 도형이 구성된다고 합시다. 자, 또다시 만들어진 남아있는 2개의 정사각형을 또다시 4등분을 하여, 자, 여기 1사분면처럼 보인 곳에 첫 번째 영역에 원을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영역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색칠하고, 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4분할하여 또다시 원을 그리고 색칠을 해주고요. 또다시 원을 그리고 색칠해주는 문제를 본다고 칩시다. 자, 그럼 또 다시 남아있는 정사각형 부분을 또 이렇게 반반으로 쪼개서 또 접하는 원들을 색칠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결국 일정한 비율로 도형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자, 공비를 먼저 찾을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검은색 원이 분명히, 자, 2개가 있으니 검은색 원의 2배가 초항이 될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분홍색 원이, 자, 지금 이번에는 개수가 변하고 있죠. 자, 개수가 2배가 되면서 4개가 됐고요. 파란색 원은 지금 그대로 개수가 8개가 만들어지니까, 자, 여기 먼저 개수 간의 공비를 보면 개수는 계속해서 2배씩 늘어나니까 뒤에 곱해지는 숫자는 계속 2씩 늘어난다. 2배씩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요거를 세로로 좀 나열을 해봅시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분홍색 된 거 4개, 분홍색 원 4개,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원 8개.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개수는 계속해서 2배씩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럼 이런 원의 넓이는 어떻게 축소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원을 결정하기 위한 도형이 첫 번째 검은색 정사각형이니까, 자, 이 검은색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4고, 자, 두 번째 도형을 결정짓는 분홍색은 분홍색 사각형, 분홍색 원의 넓이는, 자, 여기 있는 분홍색 사각형의 한 변 길이에 따라서 정해질 거고, 자, 여기 한 변 길이가 4니까, 자, 이 노란색 분홍색 원을 결정짓는, 자,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그 절반인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여기 생기는 검은색 원과 여기 생기는 자, 분홍색 원 사이에 분명히 닮음의 비율은 이 정사각형의 닮음 비를 이용해서 자, 4대2인 2대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도형의 넓이의 지금 비율을 찾는 거니까 자, 제곱해서 넓이 비는 4대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 지금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갈 때 넓이는 계속해서 4분의 1배씩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자, 개수는 2배가 되나 넓이는 계속해서 4분의 1배가 되니까 자, 등비수열에다가 등비수열을 곱하면 어차피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이 공비가 R1, 두 번째 등비수열의 공비가 R2였다 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두 등비수열의 곱으로 만들어진 등비수열의 공비는 R1과 R2의 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 공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자, 넓이는 계속해서 4분의 1배씩 축소되어 나가지만, 자,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자, 2배가 되는, 개수는 2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4분의 1과 2가 곱해진 전체 공비는 4분의 1 곱하기 2를 한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공비를 찾았으니 우리는 초항만 찾으면 되고, 자, 초항은 지금 이 검은색 원의 넓이를 2개 더한 거니까, 자, 한 변 길이가 1인 원의 자, 넓이의 2배니 초항은 자, 파이의 2배인 2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현재 이 원넓이 총합은 자, 공비가 2분의 1이고 자, 초항이 2파인 상태로 자, 그대로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듯이 개수가 변화하는 문제는 자, 앞에서 구했던 넓이 비율은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자, 거기에 이제 등비와 등비의 곱은 또 전체 등비가 만들어지니 자, 여기 있는 개수비도 곱해서 전체 공비를 자, 세세하게 관찰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한 문제만 더 정리를 하고 자, 요 내용을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 건데 이 원을 자, 6등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6등분을 하고 자, 그래서 이 6등분된 원에다가 또다시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들을 자, 3개를 그려 나갑시다.
자, 색칠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원을 3개 그리고 나면 원에다 색칠하지 말고 자, 부채꼴에다 색칠합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도형에 색칠된 부분이 결정이 되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원이 3개가 생겼으니까 또다시 이 3개의 원을 6등분을 하여 같은 방식으로 3개의 부분에는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요. 이후에 다시 남은 부채꼴 부분들을 색칠을 해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서 자, 3군데는 색칠이 되겠죠.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이렇게 이제 내접하는 원들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 거고. 자, 여기 있는 원들은 당연히 크기가 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죠. 자,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예를 들어서 12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색칠된 부분은 먼저 첫 번째 부채꼴이 3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은 3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이 분홍색 부채꼴은, 자, 처음에는 원이 1개였는데, 자, 두 번째에는 원이 이렇게 3가지가 생기니까 당연히 부채꼴도 그 개수가 3배만큼 생길 거라서 개수가 3배가 되면서 두 번째 부채꼴은 9개가 될 거고, 그럼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부채꼴을 만들 때 이번에는 자, 원 하나당 원이 3개씩 더 늘어나게 되니까 자, 원의 개수도 3배가 되니 부채꼴의 개수도 3배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세 번째 생기는 이 파란색 부채꼴은 그리지 않아도 또다시 3배 되면서 27개가 생길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수비는 지금 3이 됐고요. 우리가 전체 공비를 찾기 위해서 계산해야 될 값은 자, 도형 간의 넓이 비율밖에 없습니다. 자, 그 넓이 비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설정되어 있냐면 12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찾기 위해 분홍색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려본다 치면 자,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이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중심과의 접점을 연결해서 90도가 된다는 사실이고, 자, 곡선과 곡선이 접할 때는 이렇게 공통접선이 생기면서 자, 여기 공통접선에서 수직한 선을 연결하면 작은 원의 중심과 큰 원의 중심을 그대로 자, 동시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직선상에 그대로 접점과 원의 중심들이 놓이게 됩니다. 아이고. 네,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첫 번째 이 부채꼴의 한 반지름 길이는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지금 6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각이 2등분 되면서 요 각은 30도가 되면서, 자, 특수각 만들어지니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 두면, 자, 그대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변 길이가 2R이 되고, 다시 여기 반지름 길이가 R이 되니, 자, 여기 있는 자, 중심과 그 다음에 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 12임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자, 이걸 이용하면 자, 3R이라는 길이가 12가 될 수밖에 없으니 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4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분홍색 원의 반지름이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도형 간의 이제 닮은 비율을 보면 닮은 비가 자, 12대 4로 해서 자, 약분하면 3대 1이 될 거고, 자, 넓이 비는 그러면 제곱하여 9대 1이 되니 자, 넓이에 대한 공비가 9분의 1배가 됨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공비는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초항만 계산하면 되겠죠. 초항은 자, 이 부채꼴 넓이 3개 더하는 건데, 자, 중심각이 지금 60도짜리인 거 3개니까 결국에는 자, 한 변 길이가 12인, 한 변이 아니라 반지름 길이가 12인 반원의 넓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 넓이 144파이에
자, 절반한 값인 자, 72파이가 초항이 될 거라서 자, 급수의 합은 자, 1-3분의 1분의 72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사항으로 지금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들을 봤고, 자, 마플 교과서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도형의 성질을 쓰는 문제들이 있으니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시 풀이를 해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